안녕하세요. IT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새다리TV입니다. 요즘 컴퓨터 시장의 이슈는 인텔에서 출시한 14세대 랩터레이크 리프레스 CPU입니다. 저는 그 CPU 중에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14700K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인텔 14세대 CPU는 13세대 CPU에 비해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고 더불어 발열도 더 심해졌죠. 그에 따라 14세대 CPU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전원부가 튼튼한 메인보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메인보드는 MSI MAG Z790 토마호크 와이파이 DDR5입니다. 토마호크는 MSI MAG 라인업 중에 최고 등급의 제품입니다. 메인보드 박스 디자인 외관은 너무 익숙한 디자인입니다. 박격포 상자와 거의 유사한데 여기 미사일 그림과 무기 글자만 다르네요. 상자를 뒤집어 이 아랫면을 보시면 제가 리뷰할 이유가 없을 만큼 이 메인보드에 대해 잘 정리하여 설명해 놨어요. MSI Z790 토마호크 와이파이 DDR5 제품을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상자를 여니 처음으로 저를 반겨주는 것은 비닐 포장이 된 메인보드 본체가 있네요. 그리고 본체를 제외한 구성품은 MSI 용용이 스티커, 2종의 간단 매뉴얼, 와이파이 안테나, M.2 이지 클립, SATA 케이블 2개, 오호! 고급 메인보드에만 넣어준다는 메인보드 드라이버와 소프트웨어 USB가 있군요. 메인보드 색상이 전반적으로 검은 색상에 사이즈는 일반 ATX네요. 첫 번째로 메인보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전원부는 16 플러스 1 플러스 1 페이지의 드라이브 모스펫은 ISL 99390이고 개당 90A로 구성해서 최대 출력이 14400A입니다. 매우 강력하고 튼튼한 오버클럭용 전원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방열판 히트싱크가 아주 크고 튼튼하게 장착되어 있고 열 전도율이 높은 7W급의 최상급 프리미엄 써멀 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PCB 레이어 설계로 엄청 높은 대역폭과 빠른 전송 속도가 보장되는 메인보드입니다. CPU 소켓은 인텔 1700 소켓이라 12세대, 13세대 호환이 가능하고 14세대는 MSI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023년 9월 14일에 패치된 7DV1VH8 버전으로 바이오스 펌웨어 업데이트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CPU 보조전원은 8 플러스 8핀 총 16핀으로 CPU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메모리 슬롯은 4개가 있는데 듀얼 채널 구성으로 DDR5 7200MHz 이상의 XMP 오버클럭을 지원하고 하나의 램 뱅크당 48GB 모듈을 지원해 최대 용량 192GB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는 PCI 익스프레스 슬롯은 요즘 출시되는 무거운 그래픽카드들을 감안해 금속 스틸 처리가 되어 있고 첫 번째 슬롯은 PCI 익스프레스 5.0 16배속 슬롯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PCI 익스프레스 3.0 1배속 한 개가 있고 사운드 카드, 캡처보드, 랜 카드 추가로 충분히 확장할 수 있고 그 아래에는 PCI 익스프레스 4.0 4배속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M.2 SSD 슬롯은 총 4개가 있으며 하나, 둘, 셋, 넷 최대 PCI 익스프레스 4.0 4배속 64기가 트랜스퍼 속도를 지원하고 상급 메인보드답게 모두 방열판이 있어요. 첫 번째 방열판이 있는 이곳이 CPU 직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설치될 메인 M.2 NVMe SSD는 여기 장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개 전부 이지 M.2 클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M.2 SSD를 꽂고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장착이 끝납니다.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SATA 3 포트는 이쪽에 7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M.2 3번 슬롯에 M.2 SATA SSD가 설치된 경우 SATA 1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측면으로 나머지 6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USB 3.2 Gen2 Type-C 헤더가 있어 PC 케이스 전면에 Type-C 3.2 Gen2 포트를 지원하면 더욱 편의성을 더할 수가 있죠. 여기는 이지 디버그 LED라는 기능이 있는데 컴퓨터 부팅 시 고장난 부분을 LED로 표시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좌측 하단으로 오시면 오디오 칩셋이 리얼텍 ALC408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오디오 칩셋이에요. 고급 오디오 캐퍼시터도 달아놓은 거 보니 노이즈 억제에 신경을 쓴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저는 이 토마호크 보드의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 시스템 팬 헤더가 6개나 있어요. 보통 고사양 CPU 컴퓨터나 CPU 오버클럭한 컴퓨터는
인케이스로 사용할 경우에 시스템 쿨링 패널 좋은 것도 써야 되고 또 많이 달아줘야 온도가 잘 잡힙니다. 컴퓨터 조립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시스템 팬 헤더가 적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무튼 6개나 있어서 아주 든든하다는 거예요. 메인보드 어디 시스템 팬 헤더가 6개나 있냐면 그래픽 카드 슬롯 좌측에 시스템 팬 1, 그리고 메인보드 하단에 시스템 팬 2, 3, 4, 약간 오른쪽으로 오면 시스템 팬 5, 그리고 메인보드 우측 상단에 시스템 팬 6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보드 후면의 PCB 상태를 볼 거예요. 여기 흰색으로 페인트 칠 되어 있는 세 곳은 딱 위치가 마이크로 ATX용 스탠드오프 위치인데, 케이스에 메인보드 장착할 때 혹시나 초보자분들이 케이스 스탠드오프가 마이크로 ATX용으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립했다가는 쇼트가 와서 메인보드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쇼트 방지하려고 배려심인 것 같은데, 스탠드오프는 항상 제 위치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후면 I/O 포트 한번 살펴볼게요. 내장 그래픽용 HDMI 포트, 내장 그래픽용 DP 포트, USB 3.2 Gen 1 5GBps 타입 A 포트 4개, USB 3.2 Gen 2 10GBps 타입 A 포트 4개, 바이오스를 초기화시키는 CMOS 클리어 점퍼, 플래시 바이오스 버튼, USB 3.2 Gen 2 10GBps 타입 C 포트, USB 3.2 Gen 2 by2 20GBps 타입 C 포트, 2.5GBps LAN RJ45 포트,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안테나, 7.1 채널을 지원하는 리얼텍 ALC 4080 HD 오디오 포트 세트, 옵티컬 오디오 광출력 커넥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MSI Z790 토마호크 보드에 CPU, 메모리, 그 다음에 SSD를 장착을 할 건데요. CPU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700K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14700K를 컴퓨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내돈 내산으로 산 14700K이고요. 수율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컴퓨전에서 사면 좀 몇만 원 더 주더라도 수율이 좋을 것 같아서 컴퓨전에서 샀지만, 이 뭔 개소리야! 언박싱. CPU 소켓을 열어서 CPU는 살포시 얹고 온다. 야. 소켓 커버 벗기고요. 이제 고정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메모리 장착하겠습니다. 메모리 장착할게요. 이제 M.2 NVMe SSD 장착해 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항상 써멀 테이프에 있는 이 보호 필름을 떼고 붙여야 됩니다. 안 떼고 붙이면 온도 안 떨어져요. 완성! 지금 리뷰를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데, 당연히 13700K는 토마호크 보드에서 충분히 버티고도 남을 거고, 문제는 14700K란 말이죠. 일단 한번 제가 이것저것 다 테스트 해보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환경 및 컴퓨터 스펙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21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했으며 모든 벤치는 인케이스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강의할 파트는 램 오버클럭입니다. CPU 오버클럭 또는 언더볼팅을 하기 전에 램 오버클럭을 안정화하시고 CPU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MSI Z790 토마호크 DDR5 메인보드에 가장 적합한 램 오버클럭 설정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램 오버클럭이 잘 되는 하이닉스 A-Die 언락 램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삼성 램이나 마이크론 램으로 오버클럭 하시면 높은 클럭이 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램 오버클럭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부팅을 할 때 딜리트 키를 연속으로 눌러 MSI 바이오스로 진입을 해주세요. 바이오스에 진입하니 MSI 클릭 바이오스 5 화면에 Z790 토마호크 와이파이 바이오스 버전은 H80입니다. 램 오버클럭을 해보겠습니다. DDR5 하이닉스 A-Die 언락 램 기준으로 값을 알려드릴게요. 좌측의 OC 메뉴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 아래키를 눌러 어드밴스드 CPU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동해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가장 위에 있는 BCLK 100MHz 락온을 Enabled로 바꿔주세요.
이제 키보드 ESC 키를 눌러 다시 OC 메뉴로 나와 주시고요. 키보드 방향 아래 키를 눌러 D램 세팅 파트로 와주세요. CPU IMC D램 클락을 기어 2로 바꿔주세요. D램 프리퀀시에서 엔터를 누르고 7272 곱하기 1 곱하기 100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어드밴스드 D램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동해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D램 트레이닝 컨피규레이션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 아래 키를 눌러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를 찾으시고 엔터를 눌러 Enabled로 바꿔주세요. 이제 키보드 ESC 키를 눌러 다시 어드밴스 D램 컨피규레이션 메뉴로 나와 주시고요. D램 PMIC 피처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가장 위에 있는 스페셜 PMIC 언락에서 엔터를 누르시고 Enabled로 바꿔주세요. 다시 키보드 ESC 키를 눌러 어드밴스드 D램 컨피규레이션 메뉴로 나와 주시고요. 램 타이밍 1차 값을 입력할게요. 36, 44, 44, 44, 36으로 차례대로 입력해 주세요. 이제 키보드 ESC 키를 눌러 다시 OC 메뉴로 나와 주시고요. 키보드 방향 아래 키를 눌러 볼티지 세팅 파트로 와주세요. CPU VDDQ 볼티지를 1.5로 입력해 주세요. CPU VDD2 볼티지를 1.45로 입력해 주세요. 키보드 방향 아래 키를 눌러 조금 내려오셔서 D램 볼티지를 1.5로 입력해 주세요. D램 VDDQ 볼티지를 1.5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램 오버클럭 설정이 끝이 났습니다. 키보드 F10번 키를 누르고 Yes에서 엔터를 치시면 저장되고 윈도우 11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램 오버클럭을 했으면 안정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리뷰 시간 관계상 저는 TM5 안타 777 버전 3주기 테스트로 안정화를 받습니다. 아이다 64 메모리 벤치마크를 이용해 램 오버클럭 하면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는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왼쪽 화면이 순정 상태의 램이고 오른쪽이 7200MHz로 램 오버클럭 하는 테스트 화면입니다. 제가 차트로 간편히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릴 테지만 대충 지금 수치만 보셔도 차이가 꽤 나는 게 보이시죠? 차트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램 오버클럭으로 인해 리드 라이트 카피 세 가지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7200MHz로 램 오버클럭 한 값이 각각 20% 이상 오른 게 보이시죠? 이번 차트는 램 오버클럭으로 인해 레이턴시 즉 지연 속도입니다. 레이턴시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7200MHz로 램 오버클럭 한 값이 21%나 감소했네요. 램 오버클럭으로 인한 게임 프레임 변화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울트라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램업으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15%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11%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2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최상입니다. 오버워치2는 램업으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12%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10%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매우 높음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램업으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5%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3%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이고 해상도는 풀 HD에 그래픽 품질은 가장 높게입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램 오버로 인해 하위 1% 프레임은 7%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11% 증가했습니다. 이제 램 오버클럭으로 인한 성능 향상 파트는 끝났고 CPU 언더볼팅 효과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CPU 설정에서 가장 먼저 해줄 작업은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CPU 전력 제한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MSI Z790 토마호크 메인보드의 바이오스에서 CPU 전력 제한 해제하는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부팅을 할 때 딜리트 키를 연속으로 눌러 MSI 바이오스로 진입을 해주세요. 바이오스에 진입하니 MSI 클릭 바이오스 5 화면에 Z790 토마호크 와이파이의 바이오스 버전은 H80입니다. 키보드 F7번 키를 눌러 어드밴스 F7로 진입해주세요. 좌측의 OC 메뉴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 아래 키를 눌러 어드밴스드 CPU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동해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 아래 키를 눌러 롱 듀레이션 파워 리밋 값을 9999로 바꿔주고 엔터를 쳐주세요. 롱 듀레이션 메인테인도 가장 높은 값으로 바꿔주세요. 숏 듀레이션 파워 리밋 값도 9999로 바꾸고
엔터를 쳐주세요. CPU 커렌트 리밋 값도 9999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쳐주세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CPU 전력 제한 해제는 완성입니다. 키보드 F10번을 누르고 ES에서 엔터를 치시면 저장되고 윈도우 11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램 오버클럭과 CPU 전력 제한 해제 상태에서 시네벤치 R23 테스트 1회만 해봤습니다. 실내 온도 22도 기준에 인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는 36,316점에 CPU 최대 온도는 84도, 그리고 CPU 전체 전력 소비 최대값은 292W가 나왔습니다. MSI Z790 토마호크 보드 전원부가 정말 좋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언더볼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온도를 잘 잡아주네요. 물론 발키리 GL360급 상급 수랭 쿨러를 달아줘야 된다는 필수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네벤치 R23 테스트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방금 1회 테스트 한 것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이고 30분은 CPU에 가부하를 줘야 메인보드 전원부의 성능이나 수랭쿨러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니까요.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는 35,371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30분 동안 가부하를 주니 시네벤치 점수가 1회 측정 때보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이고 굉장히 선방을 잘해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CPU 온도는 최대 91도에 CPU 전체 전력 소비 최대값은 306W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언더볼팅 안하고 실사용해도 될 수준이네요. MSI Z790 토마호크 와이파이 DDR5 메인보드의 전원부가 튼튼한지 테스트 해볼 건데요. 그래서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10분 스로틀링 부하를 주면서 메인보드 전원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텔 14700K는 전력 소모량이 베스트 5 안에 드는 CPU입니다. 그만큼 발열도 높죠. 실내 온도 22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10분 테스트 결과 스로틀링 없이 정상적인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에서 메인보드 전원부 온도 제일 높게 잡은 부분이 82도입니다. 컴퓨터 부팅을 할 때 딜리트 키를 연속으로 눌러 MSI 바이오스로 진입을 해주세요. 바이오스에 진입하니 MSI 클릭 바이오스 5 화면에 Z790 토마호크 와이파이의 바이오스 버전은 H80입니다. 지금 바이오스에서 할 작업은 CPU 언더볼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강의했던 MSI 바이오스 CPU 전력 제한 해제를 한 상태에서 하셔야 하는데요. 앞에 부분 안 보시고 바로 언더볼팅 설정법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 바이오스 초기화 상태로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쉽게 생각하셔서 CPU 전력 제한 해제 플러스 CPU 언더볼팅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측의 OC 메뉴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 아래키를 눌러 어드밴스드 CPU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동해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 아래키를 눌러 인텔 터보 부스트 맥스 테크놀로지 3.0을 디세이블로 바꿔주세요. 인핸스드 터보도 디세이블로 바꿔주세요. 롱 듀레이션 파워 리밋 값을 9999로 바꾸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롱 듀레이션 메인테인도 가장 높은 값으로 바꿔주세요. 숏 듀레이션 파워 리밋 값도 9999로 바꾸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CPU 커렌트 리밋 값도 9999로 바꾸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 아래키를 눌러 TVB 레이시오 클리핑을 디세이블로 바꿔주세요. TVB 레이시오 클리핑 인핸스도 디세이블로 바꿔주세요. TVB 볼티지 옵티마이제이션도 디세이블로 바꿔주세요. 이제 키보드 ESC 키를 눌러 다시 OC 메뉴로 나와주시고요. 키보드 방향 아래 키를 눌러 볼티지 세팅 파트로 와주세요. 디짓 얼 파워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컨트롤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고 모드 3으로 바꿔주세요. 다시 키보드 ESC 키를 눌러 OC 메뉴로 나와주시고요. CPU 코어 볼티지 모드에서 엔터를 누르고 오버라이드 모드로 바꿔주세요. CPU 코어 볼티지 값을 1.21로 설정해주세요. 여기서 CPU 코어 볼티지 값 1.21은 저희 14700K CPU 수율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저는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로 안정화를 봅니다. 1.2부터 시작하셔서 만약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실패한다면 다시 바이오스로 들어오셔서 다른 건 변경하지 마시고 이 값만 1.21로 바꿔주시고 다시 시도해서 만족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CPU 언더볼팅은 끝이 났습니다. 키보드 F10번을 누르고 Yes에서 엔터를 치시면 저장되고 윈도우 11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램 오버클럭과 CPU 전력 제한 해제 상태에 CPU 언더볼팅까지 해서 시네벤치 R23 테스트 1회만 해봤습니다. 실내 온도 22도 기준의 인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는 36,256점에 CPU 최대 온도는 72도, 그리고 CPU 전체 전력 소비 최대값은 238W가 나왔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네벤치 R23 테스트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방금 1회 테스트 한 것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이고,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스로틀링 30분 테스트를 통과해야 언더볼팅이 안정화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는 34,880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30분 동안 가부하를 주니 시네벤치 점수가 1회 측정 때보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이고 굉장히 선방을 잘해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CPU 온도는 최대 77도에 CPU 전체 전력 소비 최대값은 243W가 나왔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14700K 언더볼팅으로 인해 순정 상태일 때보다 CPU 발열과 전력 소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보겠습니다. CPU 온도는 15% 감소했고 전력은 20%나 감소했습니다. 이제 영상의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MSI MAG Z790 토마호크 와이파이 DDR5 메인보드를 14700K CPU를 꽂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어느 한 군데 부족함 없는 최고의 가성비 메인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전원부로 인해 14세대 CPU도 거뜬하게 버티고 램 오버클럭도 잘 되고,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여러가지 편의사항 옵션들이 많다는 점이지요. 솔직히 보드에 화려한 LED가 없다는 점 말고는 단점이 없는 보드였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